안녕하세요. 간으로 전이된 유방암, 사기암을 제주도에서 열심히 치유하며 잘 지내고 있는 보마라 알망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잖아요. 특히나 20, 30대에는 더더군다나 내가 설마 암에 걸리겠어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암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아침에 일반인에서 암 환자로 신분이 바뀌어요.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던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살게 되죠. 그래서 보다 보면 암 환자가 되고 나서 각자 선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그런 걸 보면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. 첫 번째는 나한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데 쓰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은 그냥 나를 스쳐갈 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치료에 집중하다가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암이 온 이유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암 진단을 받았던 게 2016년이니까 그때는 제가 3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고, 그때는 1년 정도의 표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지내다가 2년 지나서 다시 이제 전이가 됐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이제까지 내가 살던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많은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고, 뭐 사기 진단을 받은 직후에는 이제 나는 여생을 좀 정리하면서 지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,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저는 많은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지내고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면 2016년 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났을 때는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표준치료 선항암 8차 전절제 동시 복원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방사선 33회였나? 그렇게 하고 그 후에 타모xifen 루프린을 병행하면서 저는 바로 복직을 해서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. 근데 물론 암 진단을 받기 전에만큼은 아니었죠. 그때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려고 했고, 근데 완전히 저의 생활을 바꾸지는 않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예전의 환경에서 그냥 나만 쏙 빠졌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간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암 환자였었다는 거를 잊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되게 서서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, 그렇게 지내다가 술자리 같은 데 가게 되면 무슨 술이야 암 환자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뭐 맥주 한 모금 아주 작은 잔으로 한 잔 가끔씩 그렇게 마셔보던 즈음, 그때가 3년 정도 됐을 때죠. 그때 이제 간전이 진단을 받았어요. 근데 간전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 같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는 암 진단을 받기 전처럼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
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기 진단 받았을 때 그 제 종양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막 천국 어쩌고저쩌고 막 운운하면서 되게 겁을 많이 주셨거든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, 나 이제 죽는구나. 나 이제 뭐 오래 살아봤자 2, 3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머릿속에 그때 몇 달 동안은 정말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 8할 정도는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,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. 이제 정말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? 왜 내가 전이가 됐을까? 라는 이제 생각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고민을 하게 됐고, 일단은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공부하고 뭐 다른 분들도 한번 만나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사기암이 되고 나서는 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했고, 퇴사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이 아니라 숲이나 뭐 오름이나 바닷가나 이런 곳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, 식재료들도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음식들 말고 원재료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사서 다 손질하고 밥을 해 먹고,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것들을 듣고 명상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나를 조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. 사실 제가 40년 가까이를 살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나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저 자신이랑 어색한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나랑 제일 친해야 하는 사람이 저잖아요.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아는 사람도 나고, 뭔가 그런 것들을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계속 밖으로만 시선이 향해 있던 40년이었는데, 처음 이제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고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좀 오래 못했어요. 근데 그 시간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, 새로운 모습도 보고, 뭐 달래줘야 되는 것들, 그리고 뭐 어느 날은 그냥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,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숲에 가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해 먹고 이런 것들은 다 저 혼자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. 나와 친해지는 과정들. 밖으로는 이제 제 주변의 환경들, 주변 환경들은 사실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면 주변 사람들부터 해갖고 모든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리가 됐고,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작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는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죠.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. 저도 되게 많았고, 인간관계의 원칙을 저 스스로 정했어요. 그리고 그 원칙은 굉장히 심플했고, 그 심플하니까 잘 지켜지더라고요. 편하거나 즐겁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이랑은 웬만하면 만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웬만하면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욕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평화롭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, 그래서 뭐 욕을 먹던 말던 나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고, 지금도 그 원칙은 웬만하면 지키면서 지내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같이 있으면 편하거나 즐겁거나 뭔가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남게 되잖아요. 그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, 제가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,
반대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들도 너무 많고, 그러면서 서로에게 필요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. 그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서 하는 거는 힘에 부칠 때가 많고,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막 이유 없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전화해서 나 이런 거 같아.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그때 옆에서 괜찮아,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들은 바꾸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. 저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, 근데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스스로가 모든 건 선택하는 거니까 뭐가 더 자기한테 중요한지를 잘 고민을 하고, 그런 것들을 스스로의 가치관이랑 방향을 어떻게 놓고 갈 건지, 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좋을지,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지,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암 환자든 아니든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바라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은 인생에 꼭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내가 언제 어렸을 때 정말 잊고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고,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직 많이 괴로웠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하면서, 그런 것들을 조금 대면하기는 싫지만 대면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은 더 가볍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, 조금은 더 건강하고 즐겁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너무 귀찮아 하지도 마시고,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지금에 잘 머물면서 이 과정을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. 저도요. 오늘은 조금 무거웠나요?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,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요즘 영상을 자주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음으로는요. 그러면 잘 지내시고요. 또 만나요. 안녕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